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매주 토요일의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오늘도 어김없이 연예인 이정수 씨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바지야. 네, 저 오늘 완전히 테니스 그러게 같은 테니스가 배우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줘. 네, 해줘도 돼? 우차사 애들도 좀 도와주고 힘을 보태줘. 그래, 상생, 윈윈 이런 거 같이 좋잖아요. 살아야죠. 그래요. 예. 자, 오마이스타 이선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을 남자 분위기야? 예, 여름이지만 한번 제가 한번 셔츠 입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바지도 되게 긴 바지. 이게 긴 바지? 스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지 입고 와가지고 테니스 쉬어가지고. 쫄바지? 체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예, 저희가 오늘 너스레를 길게 떨기가 어려운 게 오늘은 특별 손님이 와 계십니다. 네. 두두두두두 그런 거 안 해주나? 우리 저 입으로 할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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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우리 마치 송은이 김숙 같아. 잡고 싶다 송은이 김숙. 음원이 없어서 뭐 네. 트름 소리 넣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이웃 네. 사촌 바로 CJ ENM의 고교 10대 천왕 이원영 PD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어디 메인급 PD랑 분석하는 게 개콘 이후 처음이에요. 너무 오래됐나? 10년만. 네. 아니, 저는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 뭐 라디오든 TV든 나온 게 처음이라서 네, 진짜요? 잡지 인터뷰만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럼 오늘 뭐라고 알고 오신 거예요? 인터뷰라고 알고 제가 본작에 속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로비에서 하면 된다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일로 오라 그래서 네. 인터뷰를 왜 여기서 하지 뭐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니 근데 사실 그 타 방송 PD님들 저희가 섭외할 때요 막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팟캐스트도 방송의 일환이기 때문에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원영 PD님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황지희 작가가 친분을 활용한 로비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속았어. 당황했어. 우리도 캐스팅 오케이 해가지고 당황했어. 깜짝 놀랐어요. 황지 기자가 여기 이제 작가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저희 홍보팀에서는 이제 그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뷰를 한다. 네. 이렇게만 그냥. 네. 괜찮습니다. 오신 김에 같이. 팟캐스트 너무 좋아합니다. 네. 어차피 인터뷰니까요, 이게. 네, 이게 인터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인터뷰. 이 컨셉으로 하시죠. 예. 근데 제가 왜 나왔는지 아직 잘 몰라요. 전혀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네. 납치 아니야 이러면?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그 이선필 씨가 납치해온 네, 옆집에 사시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맞아 여기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 유명한 그랩. 아니 세 분은 대본 같은 것도 있으신데 저는 네. 이제 볼펜 하나만
종이도 안 줘. 당황스러워서. 예. 예. 뭐 하나 적으세요. 예, 아쉬운 뭐, 대로 자 네. 제가 이걸 드릴게요. 그거 뭐 이것은 공문 아니에요? 뭐냐면 경찰서 공무원이시. 그 유병원 네. 사망 사건과 관련된 네, 네. 순천 경찰서 네, 수사 A4 용지가, 기록인데요. 이거를 일단 A4 용지 뒷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면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뒷면에 그 이면지를 활용하세요. 아, 얼만큼 우리 게스트가 중요한 사람인가를 예. 또 여기서 전사체 왼쪽 금리. 아니요. 그거 읽지 마세요. 네, 괜찮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팟캐스트의 생생한 녹음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있네요. 계십니다. 팔딱팔딱하게. 저희가 오늘 이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위 PD라고 들었어요. PD의 직분이 굉장히 책임 프로듀서, CP죠. CP. CP가 영어로 뭐예요? 센터 프로듀서. 센터. 센터 프로듀서. 칩 프로듀서. 책임이야. 책임 프로듀서 아닌가요? 아, 책임. 책임이 아니라 책임? 아니 저희끼리 욕하면 안 되죠. 아니 괜찮아요. 네. 저희끼리 뭐 18놈을 줄이면 여러 가지. AD는 네. 이제 아가리 닥치라. 넌 조용히 하고 일만 해. 네. 난 PD고 넌 AD야. 뭐. 그렇구나. 너는 이게 되게 웃겨. 진짜 웃겨. 맞습니다. PD는 뭡니까? PD. PD는 제가 PD니까 특별히 PD를 욕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가재는 개편. 같이 그러니까 서로 훌륭하다. 예. 지금 그 나오신 이원영 PD는 PD가 아닙니다. CP입니다. 그죠? 네, 네. CP. 예. 책임 프로듀서. 네, 우리는 프로듀사에만 익숙해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이제 CP로 있다가 네. 올해는 이제 CP 자리를 말고 직접 연출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네요. 네. 하방을. 고교 10대처럼 직접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궁금했어요. 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귀찮지 않으세요? 그 좀 PD의 수명하고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CP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 관리자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계속 이제 관리자로 가다 보면 지금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곧 뭐 이제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현업 PD로. 조금 현업 PD로 더 길게 있으면 어차피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리직은 그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방을 결정하셔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훌륭한 PD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PD계 박진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D계의 박진영이. 고령화 될 때까지 계속 플로어에 있는. 박재영 씨 춤출 때 되게 힘들어. 근데 요건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 PD랑 CP가 상하이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죠. 관리직과 이제 현업의 차이긴 한데 네. 그건 약간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되게 높은 사람. 예. 송창현 PD님 네, 네. 본부장님 지금 TV조선 가셨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PD라고 본인 지칭하시고 아. 실제로 기획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기자들하고 비슷하네요. 기자들도 네. 사실 현업 기자일 때가 제일 빛나거든요. 그 백발의 노인이 된 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막 현장을 다닐 때 정말 저 선배 멋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로 올라가는 것보다 현장에서 있기를 더 좋아하는 기자들이 자꾸 남으려고 하죠. 어떠세요? 어떤 게 저 선배 좀 빠지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죠. 곧 그렇게 되죠. 이제 곧 그날이 온다. 나와 똥차 뭐 이런 거. 그렇지. 나와 똥차. 정말 네? 목소리 좋으신 것 같아요. 저요? 예. 네, 절 좀 캐스팅해 주세요. 팟캐스트 들을 때마다 이분 진짜 목소리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요. 얼굴 빨개졌는데 그런 거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제 목소리 어떤가요? 네. 접니다. 전반적으로 진짜 접니다. 신기한 게 네. 예전에 그런 유머 있었잖아요. 114에 전화해서 목소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갖고 딱 만나는데 생각보다 좀 아니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저에 대한 칭찬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고교 10대 천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나요, 우선? 시청률은 가구 1% 정도? 그럼 굉장히 정도 평타 아니에요? 평타. 평탄한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TVN이 워낙 시청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TVN 안에서는 이제 못하는 편이죠. 근데 TVN 볼 게 너무 많아요. 재밌어요. 예. 어제 집밥백 선생이 또 네. 최고 시청률을 또 기록했더라고요. 아니 공중파 합쳐서요? 아니 집밥백 선생이 1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제가 8회였는데 네. 8회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왔어요 시청률이. 그거 재밌더라고요. 대세는 대세예요. 백종원 씨가. 백종원 씨가 지금 대세예요. 탑이에요 지금. 백종원이 대세예요. 우리 이 회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거예요. PD가 훌륭한 거예요. 게스트가 훌륭한 거예요. 백종원 씨 PD도 당연히 훌륭하시죠. 네. 근데 이제 PD도 당연히 훌륭한데 거기 백종원 씨랑 요즘 TVN이 확실히 좀 상승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그 프로그램은 그런 거예요. 백종원 씨는 일종의 스테이크예요. 어떤
김치찌개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김치찌개는 만들어가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고기는 잘 구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백종원 씨는 이미 소고기 상태가 아니냐. 자, 우리는 오늘 집밥 백선생이 아니라 고교 10대 청년 얘기하는 너무 다른 거 많이 얘기했어요. 네. 남 얘기 그만하고 네. 우리 얘기를 해요. 남 얘기하지 마. 이 프로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집밥 백선생은 최근에 그런 뭐 집밥 백선생으로 옮기실 건가 봐. 아니 거기는 그 고민구 PD님이라고 아, 훌륭한 PD님. 네. 지난번에 쿡방 얘기도 하시던데. 네네네. 맞아요. 우리 애청자신가 봐. 아니요, 여기 나오기 전에 하나 전 거 들어본 거. 들어본 거구나. 이정수 씨도 워낙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좀 써주세요. 제가 메인 PD를 만나본 게 지금 10년 만에 처음 2004년 이후에 처음이니까 11년 만이네요. 네. 다음 방송에 쓰시는 걸로 계약서 지금 계약서. 거기 이제 춘천 그걸로 해서 왼쪽 금리 두 개. 얘기지 마요. 변사 마요. 자, 우선 이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던데 저는 이 부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10대 청소년들의 토론.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거 나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라 걱정하는 거. 좋아요. 10대는 아니시지만 나라 걱정하시고. 네. 네, 40대예요. 나라 걱정하는 40대. 그러니까 나 이게 30대인 줄 알아. 약간 JTBC 비정상회담의 청소년 버전 같은 느낌이 들던데 혹시 뭐 그런 컨셉으로 하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사실 만들다 보니 뭐 그렇게 가게 된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생각했을 때는 비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사건 전후로 사실 이제 고등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제 아이들 이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되게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네. 세월호 사건 당시에 제일 와닿는 말이 가만히 있으라. 라는 그 말이 이제 그래요? 너무 와닿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말 이후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얘기도 좀 들어보자. 고등학생들도 우리 주류 사회의 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인식이 좀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좀 물어봤을 때도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들을 기획하기 전에 이제 좀 그룹별로 좀 많이 만났어요. 뭐 강남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저기 김포 쪽에 있는 학생들, 분당 쪽에 있는 학생들. 느낌 많이 다르죠 학생들. 예, 많이 달라요. 강남 쪽은 정말 현실적이고 이제 뭐 분당 쪽에 저쪽 그 용인 쪽 가서 만났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세상은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아이들이 할 말이 있다라는 그리고 그 말은 들을만하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소년들의 모임이라는 부제를 달고 시작을 하게 됐죠. 훌륭하시네요. 네. 그 얘기 궁금하네요. 김포의 청소년과 강남의 청소년과 분당 용인의 청소년의 차이가 어떤 건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확실히 경제력과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 고등학생들을 만나본 건 처음이었죠 이제.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확실히 강남 쪽이 뭐랄까 경제력이 높긴 한 것 같아요. 자기 뭐 졸업하면 바로 아빠가 차 사주기로 했다. 뭐 이런 아빠가 차 사주기로 했다. 차를? 예. 그리고 공통적으로 물어본 게 10년 뒤에 이제 뭘 하고 있을 것 같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강남 쪽 아이들은 이제 10년 뒤에 아 글쎄요 뭐 연봉 한 4천 정도 될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애들이 예, 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그런 고등학교 얘기. 1학년, 3학년? 1학년은 주로 없었고 예, 2학년, 2학년, 3학년들 주로 3학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김포나 이런 쪽에서는 네. 뭐 광고에서 사장이 될 거다 뭐 이런 낭만적인. 그래서 막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막 물론 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도 별 대체가 없고 막 그렇군요. 예, 그런 아이고.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사건 전후 저도 그렇거든요. 고등학생들 보면 쟤네들은 왜 저기 모여서 담배만 필까? 그리고 요새 애들 연애하는 애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초등학교 뜨거워요. 때부터, 예, 초등학교 굉장히 때부터. 뜨거워요. 그래서 그 연애하는 게 뭐냐? 그렇게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그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말을 안 하고 집에 가서 카톡으로 대화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연애하는 서로 좋아하는 사귀는 뭐 이런 거라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애정 표현도 상당히 진하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그냥 막 동네 길거리에서 벌어지더라고요. 실제 그런 걸 좀 느끼세요? 예, 느끼죠.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제 뭐 막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 확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하나의 학원물의 일종이라 생각했었는데 보다 또 문제식도 분명하시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지금 하는 학원물들이 뭐 골든벨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JTBC 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거 있고 뭐 드라마도 뭐 후아유 이런 거 학교 이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이들 불러내서 말을 들어보는 프로가 있었나 싶으면은 처음인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90년 좋은 영파워인가 뭐 그 가슴을 열어라. 네. 판유걸 씨가 나왔던 네네. 그때 이후에 이미 이게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뭐 좀 차별성이라면 좀 그럴까 뭐 하여튼 생각을 했던 거는 그 다른 여타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른이 아이를 보는 시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수평적인 시각에서 네. 그냥 어떤 의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도는 뭐 그런 시도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잘 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좀 못된 어른인 것 같아. 왜요? 나 그 방송을 보면서 아이들이 뭐 이제 세상 걱정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휴, 니들 뭘 알아, 임마. 아이, 그래, 아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정도의 느낌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어른들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판단 착오를 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특했어요. 이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막 바쁠 텐데 이런 걱정도 하고 아 정말 대학 가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물론 여자친구 생각도 하겠지만 이성과 대학을 제외하고 아무 생각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나라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이렇게 와서 얘기를 들어보자 그랬는데 실제 방송을 했더니 대부분의 어른들의 반응이 니들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꼰대 나라야. 나 꼰대예요. 나 꼰대인 것 같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냥 다들 약간 저를 보고 막 유치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약간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들 얘기를 왜 들어? 이런 거죠. 니들이 뭘 한다고? 니들이 겪어봐. 뭐 죽으려고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의제를 쭉 보면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일단 뭐 취업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사교육비 그리고 뭐 음란물이야 뭐 이런 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뭐 화병, 뭐 학교 폭력, 영어 울렁증 뭐 이런 것들이 저출산 뭐 이런 것들이 그 엄마의 재혼, 아빠의 실직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하는 때 어떻게 제작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하고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하는 건가요? 사전에 물어봅니다. 애들한테 이제 어떤 것들이 관심이 많냐 이렇게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출연자들을 한 18명 정도를 복수로 뽑았었거든요. 네네. 뭐 학교 가거나 이렇게 해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사전에 이제 설문을 보내서 요즘 관심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좀 1차 답변에 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좀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이 고민하는 게 저랑은 좀 추수진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던 게 되게 단순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뭐 오늘 저녁 때는 뭐 먹고 와서 공부하지? 뭐 이런 되게 사회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되게 이런 수준 높은 고민에 대해서 사실 거의 관심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달랐어요. 진짜요? 저는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는 창조론 가르치나 이런 거. 나는 왜 사나. 이기자님 되게 똑똑해 되게 보이세요. 똑똑한 스마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기자가 되고 한 사람은 개그맨 된 거야? 그런 거야? 아니 그냥 그건 아니죠. 아니 근데 이게 보면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무한도전급 페이스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어른들은 애들의 귀로 들어주니까. 어른들은 무시하지만 시끄러. 왜 이렇게 떠들어? 뭐 니들이 뭘 알아 이러지만 애들 사이에서는 이게 폭풍 인기야. 그렇죠? 아이들 사이에서는 뭐 그 출연자들도 팬덤도 좀 생겼고 팬클럽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제일 팬이 많아요? 신세휘 양이라고. 예쁘죠. 역시 예뻐야 되는구만. 일단 예쁘니까. 외모가 중요해.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는 의외로 이제 그 조그마한 뽀로로처럼 생긴 귀여운 친구가 있어요. 김재령 군이라고. 그 친구가 이제 말을 귀엽게 잘해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구성 자체가 학생들 구성하실 때 뭐 방송 보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무조건 선발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강혁석 씨 아들이 있고 뭐 황신혜 씨 아들이 있고 한데 이렇게 어떻게 좀 선발을 하신 건지 궁금하다. 실제로 그 황신혜 씨 따님도 오디션을 2차에 걸쳐서 본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디션을 볼 때는 이제 그 다른 저는 이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뭐 물론 얼굴 보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전에 공지하지는 않았어요. 공지하진 않고 아이들은 당연히 몰랐고요. 아이들은 황신혜 씨가 누군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구나. 저희의 스타지만 또 아이들은 요즘에도 이정수도 모를 수도 있어. 어떻게 슬프다. 슬퍼. 진짜. 저희 그 프린스턴
이제 입학이 확정된 신원식 군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정영돈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은 다 서장훈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혀 몰랐었어요. 진짜 어른 진짜 공부 많이 하는 거야. 진짜. TV 안 보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세대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세대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제일 제 스스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와, 어차피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구나.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공산당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성적으로는 모든 대화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민주주의가 좋다라는 이 기저의 그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 친구는 사회주의가 좋다는 게 기저의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얘기 들어가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약간 인종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게 되게 바닥이 다르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 너무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보면 애들 구성 이제 출연진들 보면 스펙이 너무 좋고 너무 잘생기고 뭐 이런 애들만 있어서 아, 우리 같은 그 비주류들은 끼지도 못하겠다 이런 좀 쩌리들. 또 후반부에 가면은 이상 귀여운 아까 말씀하신 귀여운 친구나 약간 외모는 좀 못났을 수 있으나 매력적인 게 보이더라고 인간적인. 근데 나는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프린스턴 대는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가는 거야? 프린터를 많이 하시면 프린트를 많이 하는 뭐야? 이런 저급 개그 하지 말라 그랬지. 개그 옆에서 개그 쳤어요 지금. 오마이뉴스가 이래. 재밌지 않나요? 제가 하시면 못했는데. 조용히 해. 얘기 듣자. 프린스턴은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보내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는 뭐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열심히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아이고. 됐어.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그 고급진 애들만 나오는 것에 대한 시청자 반발 이런 건 없었어요? 심했죠. 엄청나게 심했죠. 그런데 아까 뭐 이선필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보통 저희가 이제 10명씩 출연을 하는데 10명 중에 소위 말해서 뭐 학벌이라 그러죠. 그런 게 학교 공부가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4명 정도 돼요.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예, 보통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만 계속 눈에 띄니까 말 많이 하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말을 잘해요. 말 잘해. 저희가 오디션을 300명을 봤는데 저희가 학교를 보고 제가 뭐 설마 학교를 보고 이 학교 대원외고니까 무조건 뽑아야 돼 그럴 리는 없었고요. 당연히 이제 말을 잘하고 자기 의견을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뽑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새 집안 좋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원만하고 성격도 좋고 리더십도 있다. 그래. 다 가져. 다 가져. 올와 나승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애들은. 막 이런 얘기 프린스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 가려면 그걸 다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랑 되게 다른 게 저희 때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뭐 생활기록부에 기재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특별 활동도 해야 되고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프린스턴 가 친구가 사실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축구예요. 그리고 민사고를 나왔는데 민사고대 리드 보컬 밴드의 리드 보컬이고 그리고 책을 벌써 한 3권을 냈고요. 하나는 번역서고. 나도 하나도 못 냈는데. 번역서를 냈어요. 한 권은 번역서고 2권은 걔 교우 관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인기가 또 엄청 많아요. 책을 쓰면서도 옆에 단점 찾아보자.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계속 삑사리 낸다. 얘 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아? 저도 중3 때 이게 대원외고 갈래 아니면 그냥 우리 진짜? 네, 지역고등 갈래 길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는 제가 이제 전교 뭐 1, 2등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갈래 말래 하다가 제가 그래 학교에 의리 살리기 위해서 오상고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상중 나왔거든요. 오상고로 갔는데 정치하려나? 오산에서 간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됐네요. 아니 연배가 지금 34입니다. 그때도 대원외고는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그걸 잘하는 게 제가 또 대원고 나왔지 않습니까? 대원외고 아니고 같은 사단인데 확실히 달라요. 대원고도 인문계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긴 한데 대원외고 애들은 뭔가 느낌 다른 게 우리 체육 대회 할 때 우리는 막 줄다리기, 달리기 준비하고 있는데 걔네들 왈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대박 깜짝 놀랐어요. 춤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라 게다가 걔네들은 남녀 공학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시에 최초로 진짜 센세이션하게 도입한 게 뭐였냐면 여자 학생에게 바지를 입혔어요. 교복을. 그래서 우와 여자가 교복 바지를 입어?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체육대회는 왈츠를 추고 있길래 야 우리랑은 다르다. 그러네요. 재밌네요.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이게 보면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성인 패널 조합도 중요한 것 그래요, 같아요. 맞아요. 예. 서장훈 씨가 특히 전 의외의 조합 같은데 뭐 김성준 씨가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시키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서장훈 씨가 제일 재밌더라. 그러니까요. 거락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정영돈 씨의 추천이 좀 컸고요. 아 맞네요. 방송이. 네, 방송대로 맞습니다. 그래요? 정영돈 그냥 씨가- 나랑 씨예요? 동기인데 날 추천 안 해. 정영돈 정영돈 씨가 씨가? 추천을 했고 네. 그리고 서장훈 씨가 의외로 이제 그냥 웃기려고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이제 삶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분이 사사로운. 이것저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거에서 겪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성인 패널진 조합을 얘기하셨는데 MC진 조합에서 너무 아쉬운 게 사실은 고등학생들하고 제가 아까 눈높이를 맞추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막 이런 오마이뉴스 쪽 이런 분들이세요. 네. 저희 CJ에 이제 출연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예, 조금. 출연 금지 대상자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쭉 올렸다가 네. 이제 줄줄 진중권 줄줄이 교수 이런 사람 좀 뭐 힘들죠. 아 그래요? 오, 그래요? 그래. 근데 저는 그 서장훈 씨 직업이 건물주라면서요. 직업은 서셀럽. 아, 서셀러. 아 근데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되게 센 캐잖아요. 센 캐릭터. 근데 서장훈 씨 같은 그런 손오공 같은 캐릭터는 옆에 삼장법사나 아니면은 머리띠를 하나 둘러야 돼요. 그런 컨트롤 타워가 김구라 씨나 뭐 이런 센 캐릭터가 옆에서 같이 잡아줘야 좀 더 케미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정수 씨는 어떠세요? 저요? 저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고교천왕 끝난대 씨. 근데 여성 팬들 신하영 씨는 또 의외더라고요. 그분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신 건지 좀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의? 이렇게 했는데 네. 그분- 박미선 씨는 어때요? 예? 박미선 씨. 그냥 개인적 취향으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예전에 그 저희 친절한 미선 씨라는 프로그램 옛날에 이제 스토리온에서 네네. 이렇게 친절한 미선 씨라는 프로그램 할 때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선배님이죠. 네. 네. 그리고 안 하시는 걸로 이제 근데 실제로 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자제분들이 실제 고등학생이시기 때문에 둘 다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춘 얘기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MC 진 자체가 너무 좀 연령대가 들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어머, 그 언니 벌써 그렇게 됐구나. 아 나 그 10회 때부터는 신하영 씨가 자리에 없던데 네. 방출됐나요? 어디 가셨나요? 거의 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가슴 아픈 네, 얘기는 그만하세요. 개그맨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해? 근데 그분은 뭐 다른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여러 가지 아 그럼요. 아이 다 가진 그분도 다 가진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소재 앞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교육이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어른들한테는 민감한 주제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드라마 후아유 같은 거를 가끔 꼭 봐요. 보면 물론 이제 제 아이들은 저는 결혼이 좀 늦어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제 친구들은 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저게 사실이라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학교 폭력 같은 경우 너무 심각하니까 당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아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은 또 그냥 그냥 그렇더라고요. 심드렁한 반응이에요. 그런 걸 좀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 그게 뭐 일상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주민들이 뭐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본인들한테는 그게 일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일상 속에 사니까 그냥 그 팩트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에 대한 그런 느낌들은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교육 관련해서 그 이제 어떤 여성학자가 쓴 논문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욕설 쓰면 안 되는데 잠깐 쓸게요. 그 요새 아이들이 엄마를 미친년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핸드폰에 이제 엄마를 엄마라고 등록하지 않고 미친년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 수업이 끝나면 이제 엄마들이 강남에 이제 애들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여기 촬영 끝나면 엄마들이 애들 데리러 오듯이 학원 끝날 시간에 맞춰서 차를 쫙 이제 막 나래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가 문을 딱 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미친년들 왔다 나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안에 정말 그런 정서가 있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증오의 대상이고 나를 공부시키는 건 나를 학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표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하고 그런 표현하는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세대에서 어머니를 미친년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 진짜 미친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미친년을 표현한다라는 건 일종의 그냥 개그, 유머, 개그나 유머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은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저희하고 그렇게까지 많이 달라져. 욕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욕설 같은 것도 그렇고 말줄임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화돼 있고 수위 자체가 그렇게까지 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에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뭐 개웃김 막 이렇게 하는데 전 맨 처음에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개웃김이란 뭐야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그 개가 그냥 별거 아닌 게 그냥 뭐 매니 정도 뭐 별거 아닌 저 베리베리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걔네 입장에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방송에 나왔지만 뭐 몸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네. 문상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성인들의 그 아픈 면을 좀 이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좀 마음이 그러니까 뭐 인터넷 문화가 좀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공유되는 것도 너무나 빠르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른들의 안 좋은 점들은 지금 아이들은 그런 저희 뭐랄까 자본주의 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아이들은 이미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이분 부모님들이 두 분이 다 굉장히 그 서울의 좋은 대학에 나와 스카이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시민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운동하고 시민운동해서 굉장히 집이 그 어려워. 근데 이제 얘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얘가 이제 불렀대요. 모여보라고 부모를 집합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냐. 그래가지고 얼마가 있다. 왜 그거밖에 못 벌었냐.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뭐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군부 독재와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우리는 이 삶이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이제 얘네들의 얘기가 그 엄마 아빠는 그 좋은 대학 가서 돈을 더 많이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람들을 두 사람을 박탈한 거다. 스카이 대학 안 나와도 충분히 시민운동 할 수 있는데 왜 스카이 대학까지 나와서 좋은 데 가서 취직해서 돈 많이 벌지 않고 그렇게 살았냐.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전해들은 일부 어른들은 자식을 잘못 기르네. 이런 꼰대적 반응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그래 세상이 그런데 뭐 그 틀린 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른들과 애들 간의 세대 갈등이 이 30년의 괴리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 되게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이미 이제 이런 자본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마크 주커버그 같은 친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이제 기존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대학 구직할 필요 없다. 이거 머리 잘 쓰면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있다. 되게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것도 이제 어른들의 잘못이겠죠.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런 교육 시스템 만들어 놓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이게 막 뭐든지 잘 될 것처럼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으니까 또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또 그 마인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독일의 왜 한 여학생, 고등학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독일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시 배우는데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바깥에 나가 막 하나 쓸모없는 건데 이거 왜 가르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독일의 어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사회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약간 다른 건 저희는 이제 아직 그 유교 문화가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렇게 말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놨는데도 이렇게 만약에 MC들이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막 버럭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수능하는 예, 아직 그런 게 있어요. 체제에 수능하는 그러니까 유교 문화, 그다음 저희가 만드는 그 입시 시스템,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는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마인드 이 세 개가 막 다 섞여서 그렇구나. 착종돼서 막 혼란을 뭐 이런 상황이. 근데 지금까지 10편 만드셨잖아요. 예. 제일 PD 입장에서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는 좀 진짜 이건 대박이다, 아니다. 진짜. 그런 네, 거. 진짜. 이런 거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회심의 방송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때 뭐 저는 매 편이 다 소중하니까라고 이런 판에 박힌 대답을
기자회견 같아. 네, 그런 거를 하긴 하는데 네. 좀 재밌었던 거는 그 SNS 친구들 SNS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개념 차이도 알 수 있었고 제일 크게 달랐던 게 지금 장 기자님은 예를 들어 SNS 오마이뉴스 하시니까 친구들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많죠. 근데 거기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거의 모르잖아요. 그 많은 누군지 사람들. 모르죠. 누군지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그 뭐 카카오톡, 카카오톡에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카톡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제일 크게 놀랐던 거는 그 고등학생들은 카카오톡에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가능해요?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뜨면 그냥 다 삭제하잖아요. 삭제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건너서 누구 이렇게 하면 그냥 친구 신청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재령이라는 친구도 카카오톡 시작 얼마 안 돼서 그냥 친구가 1,000명이 넘었대요 이렇게. 근데 그중에 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카카오톡이 페이스북처럼 대중화된 SNS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전화번호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만 알면 되니까. 그 친구의 개념이 또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페북 친구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건가 보죠. 예,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이 친구들은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았듯이 그렇죠. 온라인에서 거기를 이제 운동장처럼 되게 즐겁게 노는 그런 세대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불알 친구라는 단어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방송에서. 불알 친구. 난무합니다. 오늘 뭐 19금이 욕 나오고 뭐 다양하게. 불알 친구 왜 안 되나요? 안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우리랑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술도 이러면 안 돼. 그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뭐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어야 친구인데 얘네들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대화하고 뭐 싸우고 욕하고 뭐 현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온라인 친구인데 모르는 친구인데 그 자기하고 관심사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인데 그 화상 통화를 한대요 이렇게. 그냥 모르는 친구인데 처음 보내라. 뭐 얘기 좀 할래 그렇게 화상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올리면 좋아요 눌러주고 잘했어. 되게 친구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우리랑 그죠? 요거 나 되게 걱정되는 게 그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친구 관계 맺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장거리 연애한 남녀처럼 이거 주고받다가 되게 친해. 채팅창에서 되게 친해. 근데 현재 딱 만나면은 진짜 할 말 없어요. 막 되게 어색하고 막 진짜 처음 본 사람처럼. 만나보셨군요. 네? 뭐라고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죠. 그 성벽 뒤에선 누구나 용감할 수 있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친구들이 사람과 직면했을 때는 꽤 용기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뭐 채팅이나 뭐 나우누리 이런 거 했을 때나 아니면 펜팔 이런 거 그게 약간 진보한 펜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그렇군요. 우리 때는 펜팔이 있었어요. 호주의 친구들하고 펜팔. 아만다 뭐 이런 친구. 맞아. 아만다 느낌이 되게 아이스크림 같죠. 아만다 저희 펜팔 있었죠. 진짜. 그래, 그때 잠깐만 펜팔 외국인이랑 펜팔 하면 영어로 하세요? 그렇죠. 영어. 그때 그런 걸 선생님이 막 시켰어요. 영어 선생님이 하라고. 전 부산 지역에 또 근데 여학생이랑 했었어요. 주로 근데 답장 한 번 오고 끝이야. 더 이상이 없어. 서로 영어 싫어해. 편지를 2번 쓰기 힘들어요. 선생님 숙제처럼 하는 거야. 빨간 펜 다 해주세요. 사실은 내가 썼다고 할 수도 없어. 장윤선의 팟짱. 자, 민감한 질문 들어가야죠. 네. 진짜 내가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회사 눈치, 정권 눈치 보느라 못했다. 이런 거 있죠. 애들이 제일 하고 싶어 했는데 못한 거는 무상급식이에요. 뜨거운 애들이 하고 싶어 했어요. 애들이 하고 싶어 했어요. 저희는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선진대중이다. 아이들이 최근에 그 무상급식 논란이 있었잖아요. 홍준표 도지사 얘기할 때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무상급식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가 먹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좋겠지. 이상하다. 애들이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방송이었는데. 근데 애들이 얘기하는 걸 못해. 그리고 실제로 재미있었던 것도 아이들한테 이제 사전에 설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치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본은 없어요. 대본은 없는데 질문을 몇 개를 던져서 아이들한테 미리 답변을 좀 받아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답변이 거의 한 반반으로 나뉘었었어요. 찬성 반대가. 예. 그 18명한테 던졌는데 18명이 거의 한 반반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무상급식 찬성 반대로. 그러니까 찬성하는 이유는 뭐고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방송화되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못했구나. 아쉬움이 예. 크다. 근데 저희 그 어른들의 논리하고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치 의식이라는 게 어른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네, 다르기도 하고 깊이도 조금 차이가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피상적이거나 네, 표피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논쟁 이런 것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약간 개념은 조금 다른 것들은 있어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무상급식에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차별을 두자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돈 빼가지고 딴 데 쓰자 뭐 어디다가 복지에 쓰자 약간 그래서 다른 약간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논리하고는 좀 다른 얘기들을 좀 해요. 네. 뭐 애들의 그 개념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좀 단편적이고 좀 깊이가 없거나 이런 경우들은 좀 있는데 발상은 약간 신선한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뭐 예를 들면 군대 얘기 같은 경우도 군대 가는 거 뭐 오케이 얼마든지 찬성이다. 근데 월급 올려달라. 예를 들면 현실적이네. 뭐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을 용병화 시켜달라. 예, 그러니까요. 어. 용병화 시켜주면 쿨하게 가겠다. 맞네요. 예.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가는데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안 해놓고 왜 자꾸 군대? 그러니까 국가는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걸 시켜? 근데 이상하다는 개념이 네. 리즈너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애국심이 기대서 나라를 지키라. 이거는 글쎄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리즈너블이 뭐예요? 근데? 합리적인 이유. 역시 전교 1등. 전교 1등. 앞으로 우리를 전교 1등이라고 부르죠. 적어놔. 전교 이전에 1등. 전교. 심지어 난 적어놓는데 그 한글로 적어. 리즈너블. 네, 리저너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뭐랄까 좀 애들이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냥 뭐 좀 이랬는데 그렇지 않네요. 굉장히 성인으로 대접해도 괜찮을 법한 연령대다. 17, 18. 그러니까 17, 18이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수평적인 대화 가능한데 거기서 제가 지금 뭐 40대인데 40대 입장에서 17, 18한테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논리 허점이 있죠. 논리 허점도 있고 단편적이다 보니까 커봐 너 모르잖아. 이렇게 되면 애들은 그때부터 입을 닫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도 그 누구였나 황희정승이랑 기대승이랑 27살 차이인데도 이렇게 토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지금 돼서는 좀 각박해지고 서로가 문을 닫고 있는지 그게 좀 아쉽네요. 저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이 바른 말 하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 나이 들수록 저도 좀 그런 게 생기던데 요새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야. 그리고 누가 나한테 칭찬해 주는 것만 좋고 비판하면 그러니까 돌아가서 반성은 해요. 화장실에서 그래 내가 진짜 나란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라며 반성을 하지만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올 때는 그렇다고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와 되게 리얼하다. 되게 아니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싸가지 없이? 그래. 건방지게. 무서웠어요 선배 지금. 무서웠지.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는다는 게 약간 후덕해지고 뭔가 내가 남들한테 덕을 베풀어야 되는 나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삐지게 되는 거야. 자꾸. 이게 지금 확실히 나이 먹으면서 좀 보수적이 되는 그런 거 느낌이. 이게 있어요. 보수가 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걸 계속 지키는 거야. 여기 들어오지 마. 너 요만큼 내 건데 네가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조금씩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그게 다 정치 때문에.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정치 때문이다. 네. 아니 뭐 제가 정치를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정치 때문이라고. 때문이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국회가 굉장히 권위적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이나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뭐 그런 편이에요.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저희 프로 고정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넥타이를 풀고 뭐 노래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20분 뒤에 바로 옆방으로 가면은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막 노래한다. 이제 그런 권위주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모시는 의원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보좌관의 경우에 뭐 기자가 지나간다 그럼 차단해요. 못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 의원이 먼저 지나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국회
국회에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국회의원들만 다니는 통로가 따로 정해져 있었고요. 엘리베이터도 정해져 있었어요. 검찰은 지금도 그래요. 예. 그렇게 이를테면 우리 안에 있는 권위주의, 청산되어야 할 권위주의가 곳곳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정수 씨 얘기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좀 더 보수적이고 내 거를 지키고 싶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들이 나중에 크면 또 이렇게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또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물론 지금은 다 아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이 방송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른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어떤 소통의 고리 이런 건 좀 뭘로 좀 삼고 싶으셨어요? 아이들 저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소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사실은 그게 메인 테마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좀 더 나라 문제 예를 들어 아까 뭐 저출산 얘기죠. 저출산 세금 문제 그리고 저희 뭐 국무총리 선정하는 이런 것도 아이템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사실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그렇죠. 사회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시각들을 보고 싶었고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뽑았습니다만 이런 저런 뭐 제가 역부족도 있었고 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나 같은 사람들 때문이야. 나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걔네들이 만약 무상급식이나 뭐 이런 얘기하면은 니들이 뭘 알아? 뭐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어차피 시청률이나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프로듀서가 프로그램 만든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 방송을 보면서 저 느낀 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꼰대들에 대한 치열한 저항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꼰대라는 게 사실 뭐 저도 꼰대일 수 있고 근데 그때 모 선배랑 술 마시면서 대화한 얘기인데 꼰대라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저런 게 꼰대라 생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꼰대는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꼰대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꼰대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랑 다른 사람들 면모가 다르거나 개성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꼰대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먹더라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꼰대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장 기자님 얘기했듯이 좋은 말만 듣고 싶으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내 맘 알잖아. 그렇지. 그래 소주 한잔해. 맞아. 그래, 아니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알았어 가서 니네들끼리 살아.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피곤해지기 싫은 거야.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피곤해지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은 꼰대가 아닌 거야. 꼰대가 되는 거죠. 이제. 난 이미 꼰대. 나도 꼰대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10번 만들었는데 앞으로 더 어떤 주제를 만들게 되는 건가요? 지금 12회까지 하고 일단 시즌 1을 종료를 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 수능 100일 그렇구나. 전이라서 네. 특히 12회 마지막 녹화는 8명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시험 치고 뭐 이런다 해서 네.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럼 시험 끝나면 다시 시작합니까? 그래서 다음 시즌을 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시즌 2가 들어간다면 네.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한 명의 성인 MC만 두고 기존의 시즌 1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소위 성인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MC 자리로 오고 새로운 친구들이 나와서 걔네들끼리도 서로 얘기가 어떤 얘기가 흘러갈 수 있나. 그런 것도 궁금하겠다. 그 좀 약간 배틀 구조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배틀 구조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야, 부분들에 너무 어려워. 대해서 방송 만드는 게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뭐 테크니컬 기술적인 면에서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저도 제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누구 돈으로 만드세요? 다 회사 돈으로 만드는 거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계속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교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해 주자. 그래서 인권 헌장도 만들어서 인권 조례도 만들고 아이들이 뭐 자유롭게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투표권을 줘야 돼. 그렇죠. 저는 그 얘기도 했었어요. 아이들이 투표권. 그래서 저희도 못한 아이템 중에 애들이 하자고 했던 아이템들이 그거였어요. 선거. 투표 관련해서 왜 교육감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 교육감이 교육 관련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고 부모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부모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말고 네. 아이들의 힘으로 뽑아야지 네. 아이들한테 정책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힘으로 뽑아야 그게 교육감이 맞는 거 아니냐. 그게 훨씬 교육적이기도 하다. 라고 아이들은 얘기.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거였는데 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교육감 선거를 없애려고 해요. 예, 선거 예, 자체를 알고 없애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아이들은 그 우리 손으로 교육감을 뽑고 싶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군요. 자기들하고 직결된 얘기니까. 그렇죠. 예. 자기들 직결된 걸 왜 부모님한테 맡기냐. 맞는 얘기예요. 충분히 사실 하시는 학교 얘기죠.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실 그 학교 행정을 전부 관리하는 게 교육감들인데 이 교육감 선거에 아이들은 참여를 못해. 그리고 엄마 아빠의 결정에 그냥 이끌려가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굳이 거예요. 비하면 학교 반장은 엄마 아빠한테 뽑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교육감을. 반장과 교육감은 다르죠. 굳이 비하면 아 정결등도 별 수 없네. 아이들의 시각에서 굳이 비하면 네, 네. 그 고등학생 같아. 머리 잘라야 되겠다. 학생회장 정도 어때요? 네. 아 지금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학교 문제, 부모들도 학교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 엄마들은 학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애들 끝날 때까지 학교 문제를 얘기를 해요. 학교 앞에 있는 커피숍들이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왜? 엄마들이 앉아서 애들 걱정하느라고, 맞아요. 애들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느라고. 빈틈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많은 문제들이 그 중첩돼 있고 몰려 있는 데가 학교고 아이들의 문제이고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12회까지 만드시고 앞으로는 어떤 방송 그 쉬었다가 아이들하고 함께 다시 시즌 2로 오시는 제 건가요? 마음은 이제 시즌 2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죠.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제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회사에서 또 많은 판단을 하실 테고 네. 저는 일단 뭐 시도는 해볼 테고. 그렇군요. 세월호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하니까 이원영 PD님이 저는 또 다르게 보이네요. 그 전에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일반 PD들 그냥 뭐 예능 PD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 좀 사회적 의미를 실천하려는 좀 PD로 사람이 달라 보인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좀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싶으세요? 앞으로도 이런 세대 소통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그 아까 저희 프로그램이 10대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TVN의 주 타겟층은 이제 2049 남녀거든요. 2049 남녀인데 이 프로그램 해보니까 사실 20살이 그렇게까지 뭐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사실은 아직 아이들에 가까운 그런 느낌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도 2049로 해서 무슨 미래 얘기처럼 2049 2049년의 미래 얘기처럼 2049로 해서 20살과 49살 사실 20살하고 49살 대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공통된 주제를 놓고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예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네. 있어요. 되게 재밌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는데요. 네. 그 국민들하고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큰 미디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데는 사람들이 딱딱해서 잘 안 듣고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예능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소통하고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 같아요. 장윤선이 팟짱이 예능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능이야? 토요일만 예능이고 저희만 예능이고. 지금이야 이렇게 웃고 있죠. 네. 나중에 평일 때는 되게 진지하시고. 평일 아니, 때는 다른 방송도 살벌하게 깨요. 재미있던데요. 아 그래요? 예, 진짜요? 예. 딴 방송 안 들어봤죠. 아니 예능 같은데. 그래요. 예. 저는 이 프로가 그러니까 TV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틈새, 청소년들을 위한 틈새, 뭐 세대를 위한 틈새를 공략을 어떻게 보면 이제 TVN 같은 이런 케이블 채널 할 수 있는 시도 같습니다. 진짜 TVN 사랑합니다. JTBC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JTBC에서 할 수 있죠. 네. JTBC도 사랑합니다. 뭐 다 사랑하죠. 네. 네, 아, 오늘 이원영 PD 모시고 재밌는 얘기 해봤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들의 속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고요. 엉겁결에 끌려오셔가지고 느닷없이 강제 소환. 강제 소환돼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그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앞에 장 기자님 얼굴만 보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인상 좋으시다 이런 생각만 하고 다음에 혹시라도 또 뭐 불러주실 기회가 있으면 뭐에 대해서 물어보실 건지 미리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질문지는 미리 드리도록 그럼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하고 네, 이렇게 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유병헌 시신과 관련된 자료를 놓고 하진 않도록 금리 2개 어금니 2개. 어금니 2개.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 프로에 종종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